한국은 월드컵 H조에 걸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조인데 한 조 한 조 뜯어보면서 요런 부분은 주요 포인트구나, 이런 핵심 선수가 있구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부터 보시면 주요 포인트는 호날두의 5번째 월드컵이고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엄청나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팀 자체가 원래 굳건하지는 않았어요. 이 세르비아한테 밀려서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산투스 감독, 매우 공격적인 스쿼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되게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 때문에 이게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 불만을 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터키하고 북마케도니아를 꺾을 때는 좀 포르투갈이 달라졌습니다. 유로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걸 꺾었던 마케도니아를 제압했기 때문에 H조 최강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선수들을 보자면 공수에서 엄청난데요. 공격은 사실 가히 월드컵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날두, 조타, 베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시작해갔고요. 거기에 안드레 실바, 주앙 펠릭스, 각자 B클럽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총집합해 있습니다. 이게 수비진도 옛날에 포르투갈은 수비가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비진도 엄청 좋아진 상태입니다. 후벤 디아스, 칸셀로, 게레이로, 달록같이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거기다 안 그래도 좋았던 파트리시우의 올브스 후배인 주제사까지 정말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 골키퍼까지 완벽해졌습니다. 자, 그럼 최근 2경기에서 3경기 동안 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오면서 공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포르투갈이거든요.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2명을 두던 방식을 다소 내려놓고 조타, 호날두를 조금 최전방에서 투톱 내지는 호날두가 좀 측면으로 빠지면 조타가 올라가주고 조타가 측면으로 빠지면 호날두가 올라가주는 방식을 쓰면서 그 뒤를 베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받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와 이탈리아를 잡았던 북마케도니아를 압도적으로 잡으면서 아마도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상대적인 약체인 한국과 가나를 상대할 땐 이 공격 펜터를 그대로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한국전의 가벼운 포인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만나고 20년 만에 만났고요. 한국이 역습 카운터를 잘 때리고 또 수비를 중시하는 산투스 감독 스타일로 인해서 한국전에서 오히려 포르투갈이 좀 라인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중원부터 뚫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한 골을 먼저 넣어서 포르투갈을 올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이 쉽사리 내려앉는 선택을 한다면 호날두나 조타나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나 보겠습니다. 8년 만에 월드컵 진출입니다. 2016년부터 16강 한 번 했고 8강 한 번 하면서 연달아 무언가를 이뤄냈지만 러시아 월드컵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대교체에 조금 내용을 겪었던 가나인데요. 이번엔 나이지리아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오도이가 가나 대표팀으로 합류할 확률이 높아지고 램프티도 합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잉글랜드에서 밀린 가나 열통들의 귀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 선수를 보자면 크리스탈 팰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예우, 로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페나기안,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구투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번에 경기를 보면 세대교체를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페나기안은 03년생, 이사하쿠는 04년생, 쿠두스는 00년생으로 대부분 2000년대생들이거든요. 다만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너무 어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리그가 됐든 대표팀이 됐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는 특히 한국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의 포메이션은 나이지리아 2경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2경기를 보면 4-3-3 내지는 4-2-3-1로 나왔거든요. 최전방에서는 아페나기안, 2선에서는 쿠두스, 아예우, 이사하쿠가 맡았습니다. 이거는 1, 2차전 둘 다 바뀌지 않거든요. 물론 나이지리아전은 토마스 파티의 골이 매우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공격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른 기동력에 왕성한 활동량을 갖추고 있는 젊은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막아낸다면 수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팀은 아닙니다. 당장 네이션스컵을 보면 모두 실점하거든요. 모로코 때는 1-0으로 지고요. 가봉 때는 1-1로 비기고요. 코모로, 상대적으로 가나보다 약체이란 팀은 퇴장을 하나 당하면서 2-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력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수비력도 매번 실점할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팀 조직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벤투 체제 하에서 어쨌건 다양한 선수들을 써봤고 최근 들어선 몇몇 선수들로 합을 맞출 정도로 조직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나는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합니다. 물론 아마티나, 파티, 쿠두스, 바바 등 좋고 유망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루과이, 포르투갈보다는 조직력이나 스쿼드 면에서 약체이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16강으로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분명히 1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루과이의 주포인트는 나이든 공격수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베테랑이지만 노쇠화됐다라는 거죠. 가나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첫 번째 상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만났다 하면 지는 적이고 대표적으로 16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딘, 카바니, 수아레즈 당시에도 활약했던 선수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4강, 16강, 8강 등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굉장한 강호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기 집권했던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 불안한 예선을 치렀던 우루과이입니다. 핵심 선수들을 보자면 최근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벤탄쿠르, 그리고 아스날 선수였던 토레이라, 그리고 레알 선수인 발베르데가 중원에 있으면서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아라우오, 그리고 누네즈 같은 굉장히 젊은 선수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아라우오는 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서 정말 단단하다. 바르셀로나 수비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큰 키에 비니시우스를 쫓아갈 정도의 주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루과이에선 풀백을 보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노세화가 오기 시작했던 카바니, 고딘, 수아레즈가 얼마나 월드컵에서 해주느냐 싸움이거든요. 이들은 여전히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조별 예선에서 완벽한 세대 교체를 꾸리지 못했던 우루과이가 좀 고민해볼 만한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메이션은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전을 보고 있습니다. 4-4-2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톱을 세운다던가 4-2-3-1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카바니와 수아레즈가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고요. 당장 베네수엘라전에는 둘이 득점을 할 정도로 주요 득점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고디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라우오는 오른쪽 풀백에 고정된 느낌이고요. 벤탄쿠르, 발베르데, 토레이라 워낙에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미드필더를 구성하면서 뉴네즈, 카바니, 수아레즈 같이 좋은 공격수들로 다양한 전술 형태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원부터 막히면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우영 선수, 황인범 선수부터 막히면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 워낙에 중원이 단단한 우루과이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몇 번의 역습 카운트를 많이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딘의 노세와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딘과 코아테스는 피지컬적인 것이나 지능적인 수비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속도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파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엘클라시코의 비니시우스를 아라오가 맡았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아예 아라오가 맡는 느낌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고립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H조를 알아봤는데요. H조는 정말 까다로운 조입니다. 뭐 하나 압도적으로 잘하는 팀이 3승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약한 팀들만 모여있다고 보기에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자신들만의 특색이 있고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요. 한국이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